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도중학교 사회학개론 반원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반려인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최근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인들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주위에서 유기된 반려동물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분들, 그리고 늘어나는 동물 학대와 동물 보호법 위반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동물권이 모든 사회가 주목하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 동물권에 대해 탐구하고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우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며 그를 확대하기 위해 신도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신도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총 125명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은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생명 존중 교육에서 동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동물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면 좋을지 등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동물권에 대한 탐구 방향성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았을 때 저희는 생명 존중 교육을 들은 적이 있나요?와 그 교육을 들은 기억이 나나요? 라는 질문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중학교는 의무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원이 들은 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그중 일부는 들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들은 적이 있더라도 43.2%는 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동물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물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를 인권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며 확실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재 생명 존중 교육이 인간에만 한정된 수동적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살폈을 때는 대응 매뉴얼과 알려지지 않은 정책, 동물 담당 관련 부서의 무개방적인 시스템이 문제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폈을 때 저희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다른 나라들의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과정과 복지를 위한 노력에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나라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 각각 미국, 일본, 독일이었습니다. 각 나라는 입양 허가제와 같은 입양의 과정, 28시간 보호와 같은 반려동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동물 문화의 발달로 하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인식 등을 나라에서 펼쳐나갔습니다. 이 중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본 주제는 동물 자격증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독일이나 프랑스 등 EU의 강입글에서 시되고 있는 제도들이며 실행함으로써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 사태의 발생률을 낮춰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각 주마다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의 자격을 묻는지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 자격증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효과로 사회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대한 정책을 참고해 저희는 저희가 바라는 동물에 대한 공공정책들을 생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는 학생들을 위한 생명 존중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의 생명 존중 교육은 인간의 생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자살 예방과 학교폭력 정도로 교육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을 유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간에게만 대입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권리와 생명체 자체의 소중함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수를 늘리고자 수동적인 영상 교육 대신 학생과 교사가 동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하고 직접 체험해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동물보호센터는 서울 안에서만 4개 이상의 단체가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할 경우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동물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동물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개별 사이트를 제작하여 그 안에서 각 지역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위기 상황에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동물 분실 및 발견에 대한 신고 매뉴얼은 시군 구청과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호시설은 특정 기간 후 동물의 소유권 이전 및 안락사 등 어려운 대응 방법이 미숙한 대처의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가장 연구한 위기동물 상황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그 효율성을 보고자 합니다. 시민편과 정부편으로 나누어 그 매뉴얼을 제작하여 기본적인 동물의 권리와 대처 방안, 반려동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리는 일수록 동물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도 비슷함에도 속하고 피해받는 동물들만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처음부터 동물학대의 시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반려동물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반려동물 자격 제도 내부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복지, 필요한 태도 등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하는 자리를 만들어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정책을 더 널리고 더 많은 참여를 얻어내고자 저희는 실행 계획들을 세워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일을 펼쳐나갔습니다. 먼저 신도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총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퀴즈를 진행하여 동물권에 대한 인식과 생명 존중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내용들을 분석해 학교 생명 존중 교육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생명 존중 교육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학교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으로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생명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하는 동네이버스 모금 활동과 어린아이 뜨개모자 만들기 활동 등을 동물에 관련 지역, 위기의 동물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동물용품 만들기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동물과의 유대감, 생명의 소중함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존의 교육방안 자체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학생들의 동의와 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의견들을 홍보하여 뜻을 널리 알릴 것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300분의 동의를 받아내며 예산안에 든든한 뒷받침 자료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활동들과 앞으로 저희가 바라는 교육 내용을 담은 브로셔를 제작하였습니다. 브로셔를 각 학급과 교실에 배치하며 대표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시범 교육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저희는 이를 통해 저희가 원하는 교육을 먼저 실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바탕으로 여러 개선점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은 동물의 권리보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의견들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동물권과 인권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하나의 생명체라는 이유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의 오해를 두기보다 서로가 아껴주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동물권리선언에 따르면 모든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학대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과 수명에 따라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동물권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정책들을 제안해 나가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육식과 동물 실험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저 이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생명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작은 관심들이 모이고 모여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발표를 통해 저희는 사회가 더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을 감싸줄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작은 관심의 불씨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력이 되어 생명체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학개론 발언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